자, 신체활동 지원, 투약 돕기, 안용고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안약 잠깐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안약은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먼저 닦아주고 시작한다고 했죠. 그런데 대상자의 한쪽 눈에만 감염이 있을 시 반대편 눈에 전염되지 않도록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손으로 눈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자, 이런 이유로 닦아줍니다. 안약 투여 시는 아랫 눈꺼풀 하안검 밑부분에 이렇게 거즈를 대고 거즈나 멸균솜을 댑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에게 천장을 보게 하고 대상자의 아랫 눈꺼풀 하안검 아래로 이렇게 살짝 거즈 위에다가 살짝 누르고 부드럽게 당겨서 결막낭을 노출시킵니다. 이 결막낭을 노출해서 아랫 눈꺼풀 하안검의 중앙이나 외측으로 눈, 코 있고 눈 안쪽이면 바깥쪽 외측으로 1, 2cm 높이에서 안약요갱을 투여한다. 그리고 딱 떨어뜨리고 나서 비루관을 가볍게 눌러 안약이 코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아준다 했죠. 자, 안약은 이렇게 비루관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줘야 하고 안용고는 어떻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용고입니다. 안약 투여 방법의 1에서 6까지 시행한다. 1에서 6까지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자, 1에서 6까지 똑같다고 했죠.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약병 겉면에 쓰인 대상자의 이름과 약품의 유효기간, 점적 방울수를 확인한다. 대상자에게 투약 절차를 설명한다. 안용고 어떻게 해서 투약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방법을 설명하죠. 대상자가 앉거나 누워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준다. 약의 용량을 확인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준비한다. 깨끗한 장갑을 착용한다.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왜냐면 한쪽 눈에만 감염이 있을 때 반대편 눈에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안약과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자, 이 다음부터는 안용고를 사용할 때는 처음 나오는 것은 거즈로 닦아버린다. 닦아서 버린다고 합니다. 쭉 짰을 때 처음 나오는 부분을 먼저 닦아서 거즈로 닦아서 버리고 아랫 눈꺼풀 하안검을 잡아 당겨서 아래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눈 안쪽이 안쪽이죠. 요 코 있고 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용구를 2cm 정도 짜 넣는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서 넣습니다. 대상자에게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게 한다. 자, 안약은 비루관에 이렇게 눌러서 코로 안약이 들어가지 않게 막는 반면에 안용고는 대상자에게 눈을 감고 안구를 굴리라고 안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야 안용고가 잘 퍼지겠죠. 4번 튜브를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고 뚜껑을 닫는다. 자, 여기 이 짠 부분 이 튜브를 멸균솜으로 깨끗이 닦고 뚜껑을 닫습니다.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혹시 눈꺼풀 밖으로 이렇게 삐지고 나온 게 있으면 멸균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냅니다. 그리고 비닐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안용고 투여 시 주의사항 볼까요? 안용고를 사용할 때는 처음 나오는 것은 거즈로 닦아버린다. 외부 공기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죠? 항상 청결하게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귀약 투여. 귀에 바르는 거겠죠? 귀약은 귀의 감염을 치료하고 통증을 줄이기 위해 투여한다. 준비 물품은 깨끗한 장갑, 면봉, 점적기가 달린 약병, 면으로 된 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알아두기. 귀약 투여 후 대처. 자, 귀약은 일단 조금 있다가 투여하는 방법을 알겠는데 일단 귀약을 다 투여하고 나서는 약물이 귀 안쪽으로 잘 흘러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귀 뒷부분을 잡고 뒤쪽
후상방으로 잡아당겨야 한다. 이렇게 주사위에 뭐 안약이 되겠, 기약이 되겠죠? 기약을 넣고 잘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귓볼 위쪽, 귀 윗부분을 잡고 뒤쪽, 후상방, 얼굴이 여기 있으면 뒤쪽으로, 뒤쪽, 아래쪽이 아닌 상방향, 뒤쪽, 위쪽을 향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살짝 잡아 당기면 되겠죠? 위쪽으로, 자, 뒤쪽으로. 상방향, 후상방향, 뒤쪽, 위쪽 방향으로, 뒤 위쪽으로 잡아 당깁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어떤 방법으로 투약을 하는지 볼까요? 귀약 투여는 일단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는다. 이 약병 겉면에 쓰인 대상자의 이름과 약품의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3. 대상자에게 투약 절차를 설명한다. 자, 설명을 꼭 합니다. 238페이지. 대상자가 치료할 길을 위쪽으로 하여 귀약 투여에 편한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준다. 자, 누울 때도 치료할 길을 위쪽으로 옆으로 누우면 되겠죠? 5. 면봉에 용액을 묻혀 대상자의 귓바퀴와 외이도를 깨끗이 닦는다. 자, 깨끗이 닦습니다. 6.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약병을 잠깐 온수에 담근다. 귀에는 너무 차가운 약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건가 봅니다. 7. 귓바퀴를 후상방, 조금 전에 그림 봤죠? 후상방으로 잡아당겨 약물 투여가 쉽도록 한 후 측면을 따라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점적한다. 떨어뜨리는 거지, 있죠? 8. 귀 입구를 잠깐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누워 있도록 한다. 귀 입구를 잠깐 부드럽게 눌러주고 구멍 쪽을 얘기하는 거겠죠? 약 5분간 누워 있도록 한다. 작은 솜을 15 내지 20분 동안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았다가 제거한다. 자, 귀 입구를 잠깐 부드럽게 누르고 약 5분간 누워 있다가 작은 솜으로 15분, 20분 동안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았다가 제거합니다. 그리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그죠? 자, 주사 주입 돕기. 주사기를 이용하기도 하나 봅니다. 주사 주입 대상자에게 약이 정확하게 투여되는지 확인하고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의복을 갈아입거나 대상자가 이동할 때는 수액 세트가 당겨지거나 주사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 2번. 수액병은 항상 대상자의 심장보다 높게 유지한다. 3번. 정맥 주입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4. 주사 부위가 붉게 되거나 붓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조절기를 잠근 후, 자, 이런 이상 징후가 있으면 조절기를 잠근다가 먼저입니다. 잠근 후에 즉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간호사가 바늘을 제거한 후, 요양보호사는 바늘 제거할 수 없습니다. 간호사가 바늘을 제거한 후에 1에서 2분간 알코올 솜으로 지그시 누르고 절대 비비지 않는다. 왜냐하면 혈관에다가 주사한 혈관 주사는 멍이 들기 때문입니다. 멍이 생기지 않도록 바늘을 제거한 후에는 1, 2분간 알코올 솜으로 지그시 누른다. 이건 간호사가 처치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갑자기 수액이 나오긴 했는데 이전에 아까 귀약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귀약이 너무 차거나 뜨거우면 뇌를 자극하여 귀의 가장 안쪽 부위를 자극해서 오심이나 구토,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차갑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까 여기 약병을 손으로 따뜻하게 하거나 약병을 잠깐 온수에 담근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사 주입 돕기에서는 주사 주입은 의료인의 고유 영역이므로 요양보호사는 주사 주입을 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핑크색 떴네요. 국시에 나왔다고 합니다. 자, 수액 세트가 당겨지거나 주사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죠? 바늘을 제거한 후에는 간호사가 바늘을 제거한 후에 1, 2분간 알코올 솜으로 지그시 누른다. 절대 비비지 않는다. 요양보호사가 해야 되는 역할은
이 수액을 맞고 있는 중간에 주사 부위가 붉게 되거나 붓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조절기를 잠그고 즉시 시설장이나 간임 책임자에게 보고하는 거죠. 자, 수액 세트. 주사액과 대상자 몸 사이를 연결하는 세트입니다. 그 다음 코 갈아두기. 간호사가 바늘을 제거한 후에는 1, 2분간 알코올 솜으로 지그시 누르고 절대 비비지 않는다. 비비면 피멍이 들기 때문이다. 자, 여러 번 반복이 되네요. 자, 드디어 페이지 239. 투약, 약투약, 투약 마지막. 약 보관. 약이 변질되지 않고 효과가 유지되도록 제품 용기에 명시된 보관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한다. 자, 제품 용기에 표시되어 있는 그대로 보관한다고 합니다. 주의사항. 모든 약물은 치매 대상자, 아동, 애완동물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물은 폐기한다. 특히 자, 이거 제가 다른 문제지에서 풀었던 문제네요. 치매 대상자의 약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가능하면 약상자의 잠금 장치를 한다. 이게 나왔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약은 잠금 장치, 약상자의 잠금 장치 기억하세요. 자, 알약, 가루약, 시럽제, 그리고 안약, 귀약 보관 방법이겠죠. 알약은 원래의 약 용기에 넣어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습기가 차지 않는다. 햇빛을 피해 보관해야 하며 약 성분이 변질되지 않는다. 해야. 자, 습기가 찬 곳은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햇빛이 있어도 안 된다고 합니다. 건조한 곳에 햇빛을 피해 보관해야 약 성분이 변질되지 않는다. 가루약. 가루약을 먹일 때 사용하는 숟가락에 이물질이나 물기가 있으면 변하기 쉬우므로 물기가 없는 숟가락을 사용한다. 시럽제. 물약이죠. 시럽제는 서늘한 곳에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한다. 약병에 쓰인 보관 방법을 따른다. 오랫동안 먹지 않다가 다시 먹는다면 색깔이나 냄새를 확인한다. 그래서 이전과 다르면 폐기한다. 버린다. 약용기째 빨아먹으면 침이 약에 섞여 들어가 변질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깨끗한 플라스틱 계량컵이나 스푼에 덜어 먹어야 한다. 꺼낸 시럽을 다시 병에 넣으면 약이 변질되는 원인이 되므로 꺼낸 시럽은 절대로 약병에 넣지 않고 잘못 따른 약은 버려야 합니다. 자, 안약과 귀약. 안약이나 귀약은 투약 후 입구를 생리식염수 솜으로 잘 닦아 상온의 그늘진 곳에서 보관한다. 자, 끝을 잘 닦으라고 했죠? 자, 안약은 여기 입구, 여기를 끝을 잘 닦으라고 했습니다. 안연고도 튜브의 끝을 깨끗하게 잘 닦고 뚜껑을 닫아서 보관하라고 합니다. 자, 페이지 240 배설도끼는 신체활동 지원의 배설도끼는 다음 영상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이팅!